안녕하십니까, 양난TV의 양현단장입니다. 자, 드디어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차를 좀 하고 이 방제 차량을 어떻게 구성해서 다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차량 소개를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스타렉스와 이제 탑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스타렉스가 가진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이 탑차보다 적재 공간이 좁다. 솔직히 그게 이제 단 유일한 단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장점입니다. 이 탑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 넓다. 이게 거의 유일한 장점이고, 나머지가 단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타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운전할 때 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탑차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스타렉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방제 지역에서 다음 방제로 이동을 할 때 저희 탑차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한 20-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땡겨지는 피로도 훨씬 더 적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을 받거나 할 때 겹치져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탑차보다는 저는 스타렉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방제를 갈 때 제가 농로가 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차가 빠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스트레스 적습니다. 그리고 탑차 같은 경우는 탑이 높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는 탑차를 좀 이용하지 않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기체가 이제 어떤 걸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차량을 좀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뭐 TEC 가진 친구들도 탑차를 사용하다가 스트레스를 바꿔야겠다 하시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될 거가, 이제 이 콕핏하고 뒤 화물칸하고가 격벽이 나눠져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 방수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3벤을 사용하셔서 방제 차량을 사용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떼시고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카페트를 다 걷어내시면 그 맨철판이 보이거든요. 거기를 전부 다 방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약재가 넘어지거나 뭐 해서 이제 새더라도 이게 운전석 쪽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방수 처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희석 탱크죠. 200리터짜리 희석 탱크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단지 방제를 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약재를 다 희석을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보통 20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수두작 기준에서 3만에서 한 3만 2천 평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또 교반용 펌프가 또 달려 있습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펌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석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특히나 수도작 같은 경우에 규산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규산 같은 경우에 약재를 보관을 잘못하거나 희석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엉기거나 이제 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교반 펌프로 계속 순환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1마력짜리 이제 컴프레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방제사 추천해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전에는 다른 컴프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워낙 충전 속도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바꿨는데, 뭐 다른 유튜버들 뭐 공구 관련돼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모델이고, 탱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속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가격대도 뭐 2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간과 이제 요 아래 공간, 요 공간에 이제 약재를 더 가지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약재를 싣고 희석을 하게 되면 보통 한번 출발을 할 때 한 12만 평에서 15만 평까지, 최고 한 15만 평까지도 약재를 이제 싣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큰 박스는 공구 박스고요. 여기 뭐 인두기, 히팅건, 드릴, 뭐 각종 수공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볼트류들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박스가 또 안에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조그만 박스는 이제 뭐 다른 작은 부품들, 뭐 펌프, 노즐류, 클립류, 뭐 밸브류, FC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영상에 항상 나오던 니트릴 장갑, 저기 한 박스에 100개짜리인데 제가 보통 1년에 한 6박스 정도, 7박스, 6, 7박스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청수 탱크가 이제 아랫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 희석 탱크로 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펌프가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저기는 작은 펌프는 세척용 펌프입니다. 그래서 방제가 끝난 다음에 뭐 차량이라든지 뭐 사람을 씻을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기체 오전 오후 방제 끝나면 간단하게 무조건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럴 때 사용하는
펌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보시면 영상에 주로 많이 보셨던 그런 드론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통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스타렉스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지금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청수 탱크, 여기는 이제 120L짜리 청수 탱크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총 240L의 청수를 담을 수가 있고요. 이런 자진구리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뭐 노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척할 수 있는 이런 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까 펌프용 호스, 그 다음에 뭐 장화, 조그만 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량이 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구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을 받을 때 사용한 호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가 있는데,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하론 소화기나 뭐 이런 소화기가 아니라 CO2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CO2 소화기는 기체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보통 차량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발전기 아니면 이제 배터리나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분말 소화기라든지 이제 하론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전기 제품들 모두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CO2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개 중에 이제 리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 리포 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적인 ABC 소화기의 10배 정도 가격이 가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제가 이제 방제 현장에서 그런 소화기를 들고 다니신 분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뭐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 경찰청 이런 데 납품되어 있는 차량이 딸려가는 거지, 일반적인 방제사들이 갖고 다니는 거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쪽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충전기랑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세팅이 차량을 처음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방제를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이 거의 달라지진 않았는데, 충전기 좀 옛날 겁니다. 그래서 그라프너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 제품 내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또 그 배터리들을 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간이나 이런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중국산 충전기들이 뭐 사용하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내구성도 워낙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다간 충전기가 또 있고 판매도 많이 했는데, 뭐 액정이 워낙 잘 고장나고 충전 채널도 고장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충전기를 지금은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도 저게 고장났을 때 지금 뭘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는 이제 예전에 저도 듀카를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젠코라고 하는 제네트 코리아의 4.5kg짜리 이제 가솔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이제 리모컨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리모컨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리모컨 타입을 좀 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5kg다 보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듀카 4kg보다 한 400W 정도의 출력을 더 내고 있고요. 얘가 가진 단점이라고 하면 기름통이 좀 작아요. 그래서 듀카 거보다 3리터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유를 좀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안쪽에 운전석 쪽에 이제 부품들 중에 좀 긴 것들, 그러니까 암대라든지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제 의자 뒤에 다 들어가게 되고, 보통 방지를 할 때 제 옷가지라든지 보조의 옷가지 이런 것들 가방들이 다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게 이제 운전석에 실리게 되고요. 충전을 보통 인버터를 사용하셔서 충전을 하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방제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하루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시면 인버터를 쓰기 위해 다른 별도의 그 배터리를 또 안에다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차량의 기본적인 알터네이트에서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알터네이트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네, 알터네이트 업그레이드를 하고 인버터를 또 고용량을 쓰고 거기에 쓰기 위한 또 배터리 달고 뭐하고 하면 그 비용이 이 정도 되는 발전기를 구입하시는 비용이 한 3-4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인버터를 좀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0A 정도 배터리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컴프레셔라든지 저런 이제 순환 펌프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인버터를 하시는 거 괜찮긴 하지만, 인버터로 모든 거 다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요 차량도 좀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 탑차들도 좀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탑차를 가지고 있는 방제사들을 제가 또 만나기로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이 탑차들 어떻게 또 구성을 해서 출고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훨씬 편한지 좀 많이 보시고 방제 시작하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